1900년대 초 스코틀랜드 북부 해안 험한 바다 위에 세워진 외딴 등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리스 섬 등대. 이곳은 바람이 가장 거세고 파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영국 해양청이 고립 경계 구역으로 분류한 곳이었습니다. 1961년 12월 그곳에서 3명의 등대지기가 사라졌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등대는 완벽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등대는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약 20km 떨어진 작은 바위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배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3인 1조로 운영되는 등대였고 그날 그곳에는 제임스 듀카트, 토마스 마샬, 도널드 메가더 3명의 등대지기가 교대 근무 중이었습니다. 12월 15일 그날 등대의 무선 신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등대는 조용했습니다. 관제센터는 이를 일시적 고장으로 판단했습니다. 12월 17일 등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마침내 한 척의 보급선이 등대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등대에 도착한 선원들은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보통 같으면 등대지기들이 밖으로 나와 밧줄을 내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바위에 묶고 부두로 올라섰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 있지도 열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등대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방 테이블엔 한 그릇의 스프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빵은 조각난 채 아무도 먹지 않은 듯 굳어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후 1시 12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코트 거리에선 외투가 하나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2벌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3번째 외투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2층 숙소도 3층 조정실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등대의 무전기는 작동 중이었고 조명 타이머도 정상이었습니다. 기계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닫혀 있었고 누군가 무언가를 남긴 흔적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일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2월 12일 강한 바람. 12월 13일 바다 거세짐. 12월 14일 무언가 이상함. 메가더가 겁을 먹음. 듀카트와 마샬이 침착함을 유지 중. 그리고 12월 15일 일지에는 단 한 줄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구조대가 투입되었고 등대를 수색한 해양청 조사단은 3사람 모두 실종되었으며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다는 평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떠돌기 시작한 수많은 가설들. 첫 번째 가설. 거대한 파도가 등대를 덮쳤고 3사람을 휩쓸어 갔다는 이론. 하지만 등대는 150피트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셋 중 한 명이 발작을 일으켜 다른 둘을 죽인 후 자살했다는 주장. 하지만 피나 혈흔은 없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무너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유령이 나타났다는 설. 모리스 섬 주변은 오래전부터 괴이한 현상으로 유명한 장소였고 이전 근무자도 밤마다 노크 소리를 들었다고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설. 정부 실험의 대상이 되었거나 감지되지 않은 외부 요인이 존재했을 가능성. 일부는 그날 밤 상공에
이상한 섬광이 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듀카트, 마샬, 메가더 세 사람은 그날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그들은 왜 외투 하나만 남긴 채 자취도 없이 사라졌던 걸까요? 그리고 그 등대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후 그 등대엔 누구도 3인 1조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늘 2명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엔 여전히 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사람 없이 무인 자동화 장비에 의해 오늘도 밤마다 그 등대는 고요하게 빛을 돌리고 있습니다.